여러분들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손실보상 그 손해배상 거기 파트에서 85 그러니까 어디야? 교재로 보면 260페이지 260 거기 80 그 전에 259페이지에 85번까지 지난 시간에 풀었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손실보상 손해배상 파트 저 최근 문제로 7급 이상 문제 있으니까 그거 또 최근 문제 들어있으니까 그거 좀 먼저 체크하고 그다음에 오늘의 주된 공부인 행정심판 행정소송 이거 공부하도록 합시다. 자, 아이고야 86번을 보니까 그냥 숨이 턱 막혀. 너무 길어 그죠? 문제가. 그런데 긴 문제 속에서도 우리가 이제 키워드를 찾아서 요런 단어가 보이면 뭘 묻는 거다. 요것만 알면 문장이 길다고 겁낼 건 없어요. 자, 틀린 거 고르라 그랬는데 자, 지문 1번은 뭐냐면 공익사업을 하는데 공익사업자는 공익사업을 시행해서 공익사업에 필요하다고 개인 땅 이런 거 막 너 내놔 이렇게 강제로 뺏는 거 있잖아. 그 수용이라 그러지. 그럼 공익사업을 위해서 개인 재산을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자, 우리가 바람직하기로는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만 하면 좋은데 꼭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기업한테도 국가가 너 공익사업 하는 자로 지정해 줄게. 그럼 지정받으면 사기업도 어떻게 돼? 그 지정받은 공익사업을 위해서 개인 재산을 수용할 수 있는 자로 인정해 줄 수 있느냐, 이게 논란거리야. 그죠? 그런데 1번을 보면 어떻게 돼? 우리 대법원이 뭐라면 국가 등의 공적 기관이 수용을 할 수 있는 자가 되든, 또 두 번째 줄에 민간 기업이 수용의 주체가 되도록 하든 본질적 차이는 없다. 왜냐하면 다 공익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거고, 하는 거고. 그리고 어차피 다 보상해주고. 자, 그러면 1번의 핵심 단어는 두째 줄이야. 끝에 민간 기업이 수용의 주체가 되는 거, 요거 밑줄여주세요. 이 말 뜻 이해해요? 수용의 주체 뭐야? 공익사업에 필요하다고 개인 재산 박탈할 수 있는 자로 인정되는 거. 이거 허용된다. 핵심은 이거 허용된다. 그래서 문제가 된 건 이제 어떤 법률에서 민간 기업에게 이렇게 공익사업 하느라고 수용할 수 있도록 민간 기업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한 거, 이거 문제 있다고 소송 들어갔는데 문제 없다라고 판결 내리는 거야. 그래서 키워드는 민간 기업이 수용의 주체가 되는 것, 이것도 허용된다. 요거 5, 그죠? 그 다음에 지문 2번은 이제 두째 줄에 문제가 있어. 자, 두째 줄에 잔여지 가격 감소로 인한 손실보상, 이게 키워드야. 잔여지란 말은 우리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었지? 짜투리 땅 남은 거, 수용되고 남은 짜투리 땅, 그죠? 근데 땅 주인 입장에서는 이것도 마저 수용해가고 보상해달라. 이거 보상받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대? 거기 그 다음 문장 보니까 먼저 토지수용위원회 내 땅 마저 가져가고 보상금 달라. 먼저 토지수용위원회 신청을 해보고, 받아주면 좋고, 토지수용위원회가 거부 안 받아주면 어떡한다? 자, 그 다음이 중요해. 여기 문장은 여기 나온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가 이해하는 게 중요해. 자, 그래서 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내 땅 마저 수용하고 보상금 달라, 더 달라,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토지수용위가 안 돼 하고 거부하는 재결을 했다고 치자. 그러면 상대방 무슨 소송해야 된다고 지난 시간에 배웠지? 토지수용위가 거부한 결정 위법이다,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 취소해달라는 항고소송 제기한다? 아니다? 즉 내가 여러분한테 묻는 거는 지금 2번 그 문장 그대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 다른 거 물어보는 거야. 자, 그럼 그러니까 여기 질문의 뜻은, 여기 문장의 뜻은 셋째 줄에
토지수용위원회한테 신청해가지고 결정 안 거치고 곧바로 사업 시행자한테 내 땅 마저 짜투리 땅 마저 가져가고 보상금 줘 하고 소송을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곧바로 보상금 청구하는 건 안 된대, 그지? 토지수용위원회 한번 그 신청해서 결정받는 절차를 거친 다음에, 응? 자, 이거 통째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자, 잔여지 짜투리 땅이 가격 감소, 이 말의 뜻은 뭐야? 내 땅이 이만큼이 있는데, 응? 이 공익사업에 쓴다고 이만큼을 수용해 갔어. 그럼 이게 짜투리 땅 남는데, 그지? 이 짜투리 땅 모양도 이상해지고, 이게 원래 딱 네모 반듯한 땅이면 더 가치가 있는데, 응? 이거 삐뚤삐뚤 이렇게 된 땅, 이거 별로 쓸모도 없어서 오히려 이 땅 이거 모양 수용되고 남은 땅이 모양도 이상해져서 오히려 가격이 떨어져요. 그렇지? 영향을 받아서 그게 잔여지 가격 감소야, 그렇지? 그래서 이 짜투리 땅 떨어진 거 가격 감소 때문에 이 땅 가치가 떨어졌다. 이래가지고 이거 손실보상, 잔여지 가격 감소로 인한 손실보상. 먼저 뭐 해야 된대? 토지수용위원회, 줄여서 토지수용위원회, 야 이거 보상해줘. 보상 청구. 토지수용위원회 위에 이제 보상 청구를 하라는 거야. 보상 청구해서 신청. 토지수용위원회 신청해서 내 땅 마저 가격 떨어진 거에 대해서 보상을 해달라. 응? 신청을 했는데 여기서 만약에 거절하면 그 다음에 뭐야? 내가 물어보자는 거예요. 이거 토지수용위원회가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거부했다고 치자. 거부. 응? 근데 이 거부한 거 갖고 이거 거부한 거 취소해라. 이거 행정소송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 한다 안 한다? 이거 하는 게 아니라고, 그지? 그럼 뭐 한다 그랬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거. 그러면 곧바로 이거는 보상금을 받기 위한 거라. 우리가 보상금 증감 소송이라고 있지? 그래서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해서 보상금 주는 판결해 주세요 하고 당사자 소송이라는 그런 소송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응? 사업 시행자를 피고로 해서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을 하는 거지, 그렇지? 응? 여기서 이걸 해야지.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싸우는 게 아니고, 토지수용위원회가 거부했더라도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싸우는 게 아니다. 그죠? 이거는 잔여지 가격 감소든 또는 내 땅 잔여지 이거 마저 수용해 가라. 그죠? 하는 것도 똑같은 논리란 말이야. 자, 그래서 2번 지문은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안 거치고 이거를 안 거치고 이거 없이 막바로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 달라고 청구하는 건 안 된다는 거고, 이걸 거쳐야 된다는 거고, 맞아. 3번 익수하다. 야, 개발제한구역 지정 나오면 머릿속에 딱 두 가지 떠올라야 돼. 개발지원구역으로 지정돼서 개인 자기 땅 자유롭게 이용 못해서 피해를 본다, 그죠? 근데 그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죠. 어떻게 돼? 개발제한구로 지정해서 땅값 안 오르고 개발 가능성이 없어지고 이런 거 정도는 공익을 위해서 감수해야 될 피해. 그런 건 보상 안 해도 된다, 그죠? 그런데 개발제한구로 지정이 됨으로 인해 원래 이용하던 목적대로 이용을 못하게 되거나 자기 땅을, 아니면 자기 땅임에도 개인적으로 자기가 땅을 이용해서 이익을 얻을 길이 막혀버리거나 이럴 때는 이거는 그건 특별한 희생으로 봐야 되고 그건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지. 둘로 나누지. 그럼 여기 못 썼어. 응? 그치. 개발제한구역 지정 땅 떴는데 어떤 정도의 피해래? 원래 종래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응? 쭉 나오죠. 이런 경우는 이거는 특별한 희생을 주는 거다. 이럴 때는 셋째 주 끝에 이거는 토지 소유자가 보상 없이 감수해야 되는 사회적 제약의 범위 한계를 넘는 것, 그렇지? 맞죠? 이거는 보상이 돼야 된다는 거야. 이런 정도의 피해를 준다면. 자, 5. 그다음에 4번은 자, 4번도 이제 마찬가지가 됩니다. 자, 첫째 지로 보니까 끝에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이번엔 땅을 처음에 강제로 뺏는 게 아니었고 뭐한대? 공익사업에 당신 땅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뭐야? 3년 동안 사용을 했대. 그지? 3년 동안 사용을 했어. 근데 땅 주인이 야 이렇게 오랫동안 내 땅을 사용할 거면 아예 땅 가져가라. 응? 그리고 땅값을 차라리 보상금으로 달라. 응? 아마 이걸 요구하나 봐 땅 주인이. 그래서 첫째로 사업 시행자가 3년 이상 사용한 토지에 대해서 땅 주인이 토지 수용에다 이럴 거면 내 땅 마저 수용해 가라. 응? 아예 가져가라 청구했는데 안 받아들였대. 자 이런 경우 자 핵심은 뭐야? 땅 주인은 뭘 원하는 거지? 땅에 대한 보상금 원하는 거야. 그렇죠? 그럼 무슨 소송에? 토지 수용위원회 안 받아들이는 결정을 여기 똑같아요. 토지 수용위원회가 거부하는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으로 싸울 게 아니고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을 달라고 하는 소송을 하래요. 계속 그런 논리야. 응? 그래서 그렇지. 그러면 거기에 그 넷째 줄에 토지 소유자는 토지 수용위원회를 응? 상대로 그 안 받아들이는 결정 취소해라 이렇게 싸울 게 아니고 그죠?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 증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 토지 소유자 증액 청구 소송하는 거지, 그지? 5. 자 5번 간단하다. 5번을 보면 두 번째 줄. 자 이거 밑줄 줘.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 청구 이게 제목이 나왔어.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했지. 우리가 손실보상 뭐 청구하는 건 요새 문제 나오는 건 다 뭐라고 본다고? 공법상 권리로 행정소송인 당사자성으로 청구했는데 다 그거 낸다고. 응? 그럼 여기서 두 번째 줄에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 청구 뭐야? 자 공익사업 여기가 공익사업 시행 지역인데 여기에 집주인 땅 주인은 뭐야? 그 재산이 있으니까 집과 땅이라는 재산에 대해서 수용되고 보상금 받아요. 근데 집주인이 아니고 이 집에 새 들어 사는 사람은 집과 땅이 있는 건 아니니까 이 재산에 대한 보상은 아니고 다만 이 세입자들도 뭐야? 공익사업 때문에 원치 않는데 이사를 나가야 되고 이사를 가야 되잖아. 이주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법으로 정해놓은 게 세입자에게는 소위 주거이전비라고 이제 따로 책정해서 보상금을 주는 거야. 응? 근데 이것도 뭐야? 공법상의 권리고 만약에 이게 승복 못해서 소송으로 다툰다면 당사자 소송으로 다퉈야 돼. 그래서 자 제목은 세입자의 주거이전 무슨 사법상 권리 X, 공법상 권리 셋째 줄 민사소송 아니고 보상금 청구하는 소송, 행정소송인 당사자 소송, 그죠? 그래서 하여튼 보상금 뭐 청구하는 거 무슨 소송을 해야 되면 다 당사소송이라고 해. 응? 손실보상금. 5번이 답이었고. 자, 그 다음에 87번은 좀 짧다. 다음 중에 행정소송으로 청구할 수 없는 거 뭐냐? 1번 뭐야? 공익사업 때문에 첫째 끝에 영업이 폐지되거나 쉴 수밖에 없어서 그 영업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이거 당연히 행정소송인 당사자 소송. 응? 그다음에 2번. 두 번째 줄. 이거는 땅이나 건물이랑 마찬가지지? 아까 이거 잔여지 가격 감소. 그지? 근데 이거는 땅을 말하는 거고 이게 건물이라고 하면 건물의 대부분이 공익사업에 수용되고 짜투리 건물이 나왔다. 그지? 그 짜투리 건물이 잔여 건축물이지 뭐. 그지? 똑같은 논리야. 이게 수용되고 남아서 짜투리 건물이 가격이 떨어졌다. 이 가격 감소는 결국 공익사업 때문에 가격이 떨어진 거라고. 응? 그래서 그것도 두 번째 잔여 건축물의 가격 감소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청구 소송. 당연히 뭐야? 공법상 권리고 당사자 소송. 당사자 소송도 행정소송이니까 2번도 당사자 소송. 그죠? 그 다음에 4번은 조금 아까 했지? 뭐 가격 감소, 짜투리 수용되고 나면 짜투리 땅 마저 가져가라. 그리고 땅값 보상해달라. 이랬는데 거부당했다. 그럼 역시 뭐야? 이거 내가 얘기하고 있어. 4번 토지수용인의 재결에 불복한다. 근데 이 토지수용인의 재결, 즉 거부한 내용의 재결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으로 싸울 게 아니라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 더 달라고 보상금 증액 청구송, 응? 당사소송 해야 된다. 응? 그러면 3번이 답인데 3번에 결정적 힌트도 하나 있어. 무슨 단어? 환매.
자, 앞으로 시험 문제 푸는 요령이야. 환매라는 단어만 보이면 다 사법상 권리, 민사소송. 응? 환매라는 단어 보면 사법관계, 응? 환매권이 있느냐 없느냐. 원래 환매권이란 말 지난번에 한번 나왔지. 환매가 뭐야? 공익사업에 필요하다고 내 땅 뺏어갔어요. 보상금 주고, 응? 나 원치 않는데 나 보상금 받는 것도 싫어. 그냥 내 땅 내가 알아서 하게끔 놔두면 좋은데 공익사업에 당신 땅 필요하다고 강제로 박탈 뺏어가고 보상금 나한테 주고 왔어. 응? 그래서 에이 공익사업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랬는데 어떻게 된 거야? 이건 내 땅 가져가더니 한다고 하는 공익사업에 하나도 안 쓰는 거야. 뭐 한 10년이 지나도록. 그래서 땅 주인이 내가 아니 공익사업에 쓰지도 않을 거면서 왜 내 땅 뺏어갔냐? 그 내 땅 다시 내놔 하고 내가 되사는 권리를 환매권이라 그래요. 그 권리가 있어요 원래. 그거는 당연하게 헌법상에 이제 그 원래의 자기 재산을 되찾는 권리로서 당연하게 인정되는 권리고 법률에서도 인정하고 있어. 그래서 그 환매권이라는 건 이제 법이 정한 그 몇 년 딱 정해져 있어. 법에 뭐 10년 이상 하나도 안 쓰고 있다. 그러면 이제 땅 주인이 내가 되사겠다라고 딱 의사 표시만 하면 이미 이 되사는 계약이 맺어진 거로 봐요. 응?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환매. 근데 거기서 또 뭐가 나오냐면 뭐 그러면 내가 이제 땅을 되찾는데 내가 10년 전에 받았던 보상금만 주고 내가 땅을 되찾으려고 하니까 공익사업 시행자 야 10년 동안 땅값 많이 올랐어. 너 보상금보다 5천만 원 더 올랐어. 너 5천만 원 더 내고 가져가. 이렇게 해서 그러면 환매 금액 증액 감액을 둘렀다고 또 싸움이 날 수도 있어요. 더 달라. 응? 뭐 이런 게 어쨌든 거기도 환매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환매에 관한 얘기가 나오면 다 사법관계고 민사소송으로 싸워야 된대. 응? 그래서 3번의 결정적 힌트. 환매 두 가지 물었잖아. 환매할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 두 번째. 그러면 환매 금액의 증감이란 말도 나오지. 지금 내가 얘기했어요. 하여튼 다 공통적으로 환매 들어갔지. 그러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 환매라는 단어만 보였다 그러면 다 사법관계 민사소송. 알았죠? 네. 자, 3번이 다. 그 다음에 88번. 자, 옳은 곡으로 알았는데 1번은 자, 1번에 보니까 사인이 공공시설을 건설한 후에 그 건설한 공공시설을 국가 등에 기부했대. 응? 그러니까 뭐 민간업자가 무슨 상하수도 뭐 우리 예를 들면 우리 뭐 지난 대선 동안에 논란이 많았던 대장동 사업도 마찬가지잖아. 거기도 보면은 그 민간업자가 그 아파트 짓는 사업 뭐 이런 걸 하면서 이재명 시장이 뭐 요구해? 뭐 상하수도 시설 해놔라. 그 니네들 이익 많이 보니까 그거로 공공시설 설치하고 시에다 기부해라. 이런 거 조건 달거든. 응? 그죠? 얘네들이 개발 사업 벌여서 이익 받는 대신에 뭔가 뭘 설치하라는 거야, 공공시설. 이런 거 비슷한 거지. 그래서 사기업 사인이 공공시설 건설하는 국가 등의 기부 체납하에 지정하고 그 대신 일정한 이윤을 회수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거. 자, 이거 사법상 계약이냐? 아니면 뭐야? 응? 여기 이 핵심은 국가 등이 너 일정 기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하는 게 계약 관계냐, 일방적인 어떤 특허냐, 뭐 이런 거와 연관이 있어요. 자, 요거는 뭐야? 그 공공시설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국가 등의 기부채. 이거는 사법상 계약. 그렇지? 이 재산의 성격이 행정재산인지 일반 재산인지에 따라서 다를 거야. 행정재산이라면 이제 그 우월적 지위에서 특허를 해주는 거고, 일반 재산이라면 사법상 계약을 맺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그 특허로 보는 게 맞지. 특허로, 응? 그지? 공공시설에는 단어에 비춰보면, 그래서 여기에 키워드가 이 공공시설, 응? 공공시설이라는 단어에 떠서 이거 행정재산으로 봐. 응? 행정재산의 성격을 갖는 거 특정인에게
신청을 받아 우월적 지위에서 일정 기간 독점적 사용권을 부여하는 특허로 보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자 2번은 하지 마세요. 2번이 답이긴 한데 굳이 보지 마세요. 이건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판례야. 그래서 굳이 우리 구급시험에서 내지는 않을 것 같고, 답은 2번인데 관심 있는 사람은 보세요. 관심 있는 사람은 보는데 굳이 꼭 봐야 될 그런 필요성은 없다. 그리고 이제 3번, 4번은 근데 다 공부해야지. 3번은 어디에 틀렸는지 알아볼까요? 3번은 결정적인 힌트 단어 우리 다 배웠는데 무슨 단어가 나왔지? 지위 승계 신고. 이거 예전에 사인의 공법행위 할 때 공부했었어. 지위 승계 신고 나오면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돼? 이거 수리를 요하는 신고. 그지? 수리를 요하는 신고. 그런데 행정기관이 수리해줄 대상인 뭔가 적법한 행위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 보면 두 번째 줄은 뭐야? 그 사업 양도 양수, 이게 이제 업자들끼리 서로 사업체를 넘기는 계약 맺은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원래 무효인데, 계약이 무효인데 이게 이제 양수인이 계약을 맺었다고 하면서 신고를 해왔잖아. 행정기관이 수리해줬다 하더라도 수리해줄 대상이 없는 걸 수리한 거와 마찬가지래. 응? 자, 두 번째 힌트. 사업 양도 양수가 무효? 그러면 수리도 무효야. 행정기관이 수리한 것도 무효. 그러면 이 무효라고, 사업 양도 양수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자는 막바로, 그지? 그 자기네들의 사업 양도 양수 계약이란 그 사법상 계약을 민사소송으로 먼저 싸울 수도 있고, 먼저 그 민사소송으로 싸우지 않고 막바로 왜 무효인 계약인데 왜 수리해 줬냐고 행정기관이 수리한 행위를 무효로 판결해달라고 바로 행정소송으로 싸울 수 있대. 응? 그래서 핵심은 막바로 무효 확인 소송 제기할 수 있다는 게 판결이에요. 그래서 없다 그래서 X가 된 거야. 그때. 그 다음에 그 4번은 이주대책이야. 키워드가. 그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거였지. 이주대책이라는 말 나오면 몇 가지 논점이 있는데, 자, 사업시행자는 우리가 이거지. 입법자는 자, 우리가 법률을 제정하는 국회, 입법자는 자, 사업시행자에게 이주대책 수립하라고 실시 의무를 실시를 이거 좀 복잡해진다. 입법자는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이주대책을 이주대책 실시를 의무로 정할 거냐, 의무로 할 것인지, 실시하는 걸 의무로 할 것인지, 입법자에게는 재량이 있다. 응? 그지? 입법자는 의무로 이주대책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할 거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로 할 거냐, 이건 재량이야. 그런데 어떻게 돼? 현재 우리 법률은 어떻게 해놨어? 입법자가 법률 정해놨지? 사업시행자의 의무로 정해놨어. 의무로 규정을 하고 있다는 거지. 이주대책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자, 4번을 이렇게 공부하죠. 첫째 끝에 사업시행자, 두 번째 이주대책 수립 실시 의무다. 의무. 이주대책 수립 실시 의무 규정이다. 의무로 규정돼 있다. 의무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을 실시할 거냐 말 거냐 지네들이 마음대로 결정할 권한이 없어요. 응? 그래서 셋째 줄이 어떻게?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이주대책 실시하는 걸 안 하기로 법 규정 적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응? 있다라고 해서 X지. 하여튼 간단하게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을 실시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강행 규정이에요. 그래서 사업시행자하고 이주할 자들하고 사이에 이주대책 실시 안 하기로 지네들이 마음대로 합의 맺고 법 규정 안 따르기로 그렇게 할 수는 없게 돼 있다는 거고. 그 다음 자 89번
헌법 23조 3항의 공용 수용 요건. 이게 공익사업을 위해서 개인 재산 박탈하기 위한 요건이죠. 1번은 너무 당연하다. 응? 자, 두 번째 줄 끝에. 그러니까 1번의 앞에 부분은 헌법 23조 3항은 23조는 어떻게 돼? 23조 1항에서 어떻게 돼 있지? 모든 국민의 사유재산권은 보장된다고 해놓고 한편 두 번째 줄에 공공 필요가 있어서 국민의 사유재산을 수용 사용 제한할 수 있도록 그죠? 헌법이 정하는 그 요건을 갖췄을 때만 예외적으로 당연한 얘기야. 이건 뭐 틀릴 거 없는 거고 이건 별것도 아니야. 2번 앞부분 두 줄 읽고 중요한 거 두 번째 줄 여기 밑줄 채우세요. 아무리 공공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도 법률에서 이거는 국민의 재산을 박탈해서라도 시행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거다라고 실정법에 열거됐지 아니한 사업은 공용수행에 허용되지 없어. 이거 중요합니다. 이 판례. 동그라미 2번의 두 번째 줄. 공공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도 법률에서 이 공익사업으로 이제 열거돼 있지 않은 그러한 사업은 공용수행 허용될 수 없다. 되게 중요. 그 다음에 자, 첫째 줄 공공필요 키워드 공공필요. 이 공공필요는 거기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익사업을 해서 국민의 재산을 박탈할 수 있는 필요성이지. 국민의 재산을 박탈할 정도의 필요성. 공공필요란 거 그거야. 이거는 어떻게 돼? 넓게 잡아야 돼? 좁게 잡아야 돼? 국민의 재산을 박탈할 수 있는 정도의 공공필요성이란 폭넓게 해야 될까? 좁게 봐야 될까? 좁게 봐야 된다. 엄격하게. 뭐보다? 셋째 줄에 일반적으로 사회 질서 유지 위해서 국민의 자유권리 제한할 수 있는 요건인 뭐야? 그 공공복리보다 더 좁게 봐야 된다. 그래서 셋째 줄 셋째 줄 국민의 기본권을 일반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사회는 공공복리보다 넓게 좁게 요게 키워드예요. 그렇죠? 첫째 줄 공공필요라는 거는 국민의 재산을 강제로 박탈할 필요성이거든. 이거는 셋째 줄에 국민의 기본권을 일반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사유인 헌법이 정한 공공복리보다 좁게 봐야 된다. 아무래도 그죠? 넓게가 틀렸죠?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너무 당연하다. 그지? 뭐 이런 국민의 재산을 박탈할 수 있으려면 하고자 하는 공익사업이 이렇게 국민의 재산을 박탈해서라도 해야 될 어떤 그 필요성이 커야 된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자 5번은 특별한 논점은 없는데 앞에 키워드가 있어. 자 사업 시행자가 사인이래. 그럼 우리 아까 시작할 때 첫머리에 나왔었지. 공익사업 시행자는 민간기업도 공익사업 시행자로 수용의 주체로 인정될 수 있다고. 그지? 그런데 아무래도 이거랑 다르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시행하면 거기서 이제 무슨 개발사업, 이런 공익사업을 해서 뭔가 이익을 얻으면 그 이익은 국가나 지자체가 또 이제 국민들을 위해서 그 이익금을 쓰잖아. 근데 이번에 뭐 대장동 사업 같이 그죠? 민간 기업이 개발 사업을 따내가지고 뭔가 하면 그 막대한 이익을 개인들이 그 민간 기업이 다 가져가잖아. 바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간 기업을 공익 사업할 수 있는 주체로 허용을 한다 하더라도 그 민간 기업이 너무 막대한 이익을 가져가지 않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 이익 중에 상당 부분은 또 뭐 공익을 위해서 쓰도록 이렇게 제한 이런 걸 해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자,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사인, 즉 민간기업 같이 사인으로 허용이 되더라도 그 두 번째 처지 끝에 사업 시행으로 획득할 수 있는 공익이 현저히 해태되지 않도록 어떤 보장하는 제도적 규율도 갖춰야 된다. 뭐 그런 취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익을 순전히 그 사기업, 민간 기업이 사인이 다 가져가지 않도록 그런 장치를 갖춰야
이게 이제 허용될 수 있다. 그런 조건하에 그런 뜻으로 생각하세요. 자, 그다음에 90번 문제를 보니까 또 손실 보상 냈죠. 자, 옳은 거 고르래. 그러면 박스 안에 기억번의 핵심 뭐야? 여러분 기억번 문제 박스 안에서 90번 문제 핵심 포인트는 셋째 줄. 민간 기업도 공익사업을 해서 개인의 재산을 박탈할 수 있는 수용의 주체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응? 그렇죠? 네, 그게 핵심. 그 다음에 니은번은 뭐야? 자, 첫째 줄. 예. 공유수용면 매립면허 고시가 됐대. 그죠? 그럼 이 고시는 이제 공고라는 뜻으로 여기 쉽게 말하면 여기 공익사업 하기로 결정됐다 하고 이제 공고가 떴대. 일반 사람들. 그러면 이렇게 고시, 공고만 되면 바로 공익사업이 바로 시행된다는 거야? 그건 아니죠. 응? 공고, 고시 해놓고 뭐 몇 년이 지나서야 공익사업이 시작될 수도 있고 또 몇 년 지난 뒤에 보니까 공익사업 할 필요성이 없어졌다 해도 또 없던 일로 폐지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공익사업 한다고 고시됐다 그래서 곧바로 사업이 착수돼서 재산 피해가 생기고 이렇다고 말할 수는 없다. 실제로 공사에 착수가 돼가지고 국민의 재산에 현실적인 피해가 생겼을 때 그때부터 비로소 피해자들에게 보상받을 권리가 생기는 거다. 그지? 익숙하죠? 니은번. 그래서 니은번 이거 반대로도 많이 나오지? 어떻게 나왔어? 이거 예전에 틀린 거 보면 공유수면 매립면허 고시가 있게 되면 곧바로 사업이 시행되고 그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앞에 두 줄을 그렇게 바꿔서도 틀리게 지문을 만들었어. 곧바로 사업이 시행된다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즉 셋째 줄에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해야 이제 사업에 착수돼가지고 그래야 이제 보상 조건이 생긴다. 니은 오. 자, 디귿의 키워드 찾아봐 이제 여러분들. 디귿은 무슨 단어가 키워드야? 응? 첫째 끝에 간접 손실. 그지? 간접 손실은 간접 손실의 뜻이 그 첫째 줄에도 있지. 공익사업 시행 지역 밖에 있는 재산에 미치는 손실. 공익사업이 시행됨으로 인해 공익사업 시행 지역이 이렇게 있으면 이 시행 지역 내의 재산에 피해 주는 거 말고 그 사업 시행 지역 밖에 있는 재산에 미치는 그 손실을 간접 손실이라고 부르고, 그 지난 시간에도 했잖아요. 여기에 무슨 예를 들어서 여기에 공항이 건설됐는데 여기에 돼지 농가 있다, 그죠? 그럼 어떻게 돼? 여기 공항 건설과 비행기 뜨고 내리는 이 공익 사업 때문에 돼지들 제대로 크지도 않고, 그지? 이거 간접 손실. 자, 간접 손실 결론 뭐야? 우리 법에서 간접 손실에 해당하는 것도 보상해줘라 돼 있으면 당연히 보상해주고, 법에 간접 손실에 대해서 보상하도록 규정이 없더라도 보상에 관한 규정을 유추해서 피해 보상해줘야 된다. 응? 그 공익사업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리란 걸 다 예측 가능한 것이었고 예상 가능한 일이었고, 피해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확히 이제 확정될 수 있다면 간접 손실도 보상을 해줘야 된다. 설령 법률에 규정이 없을지라도 유추해서. 응? 네. 그래서 키워드 간접 손실하면 어쨌든 보상해줘야 된다가 결론이에요. 응? 이제 손실. 그런데 디귿번에 보니까 어떻게 돼? 마지막에 그 넷째 줄에 이 법에 보면 무슨 법률 시행 규칙에 관련 규정 나오지? 이게 이제 간접 손실 보상하도록 하는, 뭐 간접 손실 중에 뭐는 이게 보상하도록 한다 이 규정이에요. 근데 이 규정 유추 적용해서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게 결론이었거든, 판결. 근데 유추 적용해서 할 수 없다 그러면 보상할 수 없다는 결론이잖아. 응? X가 된 거야. 디귿 X. 리을은 자, 리을 두 가지. 키워드는 이주 대책, 그지? 이주 대책이 뭔지는 알죠? 이주 대책하면 첫째 줄, 두 번째 줄 끝에 뭐라고? 첫째 끝에 생활보상의 일환. 생활보상의 일환. 그런데 두 번째 줄, 헌법 23조 3항에 규정된 헌법 23조 3항이 정한 정당한 보상에 포함되는 거다, 아니다? 응? 헌법 23조 3항이 말하는 정당한 보상에 포함되는 거다, 아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아닌 거로 보고 있어요. 응? 이거는 원래 헌법 23조 3항이 말하는 정당한 보상이란 공익사업 시행으로 재산 그 자체에 발생한 피해를 보상해 주는 걸 말한다. 근데 이거는 이제 재산 그 자체에 발생한 재산 손실이 아니라 그 강제적으로 이주를 함에 따라 예전에 누리던 생활 수준을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땅값, 집값 외에 추가적으로 해주는 보상의 뜻이라는 거야, 생활보상. 그래서 자, 이주 대책은 생활보상의 일환 헌법 23조 3항이 정한 정당한 보상과는 별도의 보상제도. 그 정당한 보상에 포함되는 거 아님. 여기 논점이 지금 두 개인데 그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논점. 아까 이주 대책을 사업 시행자가 이주 대책을 실시하도록 의무로 정할 거냐, 의무가 아닌 것으로 정할 거냐. 이거는 입법자의 재량. 근데 입법 재량의 영역에 속한다는 게 판결이거든. 안 속한다 그랬지? 여기 리을은 두 군데나 틀렸네요. 그렇죠? 응? 그래서 리을 잘 유의해야 돼. 리을 되게 중요한 판례예요. 이주 대책 딱 뜨면 생활보상의 일환인데 헌법 23조 3항이 말하는 정당한 보상에 포함되는 거 아니다. 그건 별도로 마련된 보상제도다. 응? 그리고 사업 시행자에게 이주 대책을 실시하도록 의무로 정할 거냐 아니냐, 이거는 입법자가 정할 재량 문제다. 재량 영역의 문제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입법자는 우리 의무로 정해놨다는 거지, 그지? 사업 시행자에게. 자, 리을 아주 중요한 판례 또 나올 겁니다. 자, 91번 또 보세요. 이번에는 처지 끝에 보니까 잔여지 수용에 대해서 물어봤어. 잔여지 수용, 짜투리 땅 수용. 자, 1번은 어떻게 돼? 잔여지가 나왔네. 잔여지, 그 다음에 처지 끝에 보니까 가치 하락이 생겼대. 그죠? 잔여지, 딱 가치가 떨어졌대죠? 그런데 결정적 힌트가 있다. 그 짜투리 땅 가치가 떨어진 원인이 어디에 있대? 공익사업 때문에, 공익사업이 시행돼서 저 땅이 수용되고 이제 짜투리 땅 남아가지고 하여튼 공익사업 때문에 가치가 떨어졌다면 그거는 보상 대상이야. 그지? 그런데 두 번째 줄에 무슨 단어가 나왔어? 그 두 번째 줄에 토지가 공익사업에 취득되고 사용됨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래요. 결정적 아니라 그러는 말이. 그러면 짜투리 땅 잔여지의 가치가 떨어진 게 공익사업하고 상관이 없는 원인 때문이라는 거지. 그렇다면 그거는 보상할 대상이 아니겠지. 그렇죠? 이해되죠? 간단히. 응? 따라서 그건 보상 대상 아니다. 오. 그 다음에 2번은 어떻게 돼? 자, 잔여지, 짜투리 땅 수용에, 여기 수용 청구야. 수용 청구. 당연히 수용 청구는 어떠해야 해야 돼? 수용해달라는, 수용이란 건 강제로 박탈하는 거잖아. 그건 당연히 그 공권력 행사는 행정기관에 해야 되니까 이거는 사업시행자한테 하는 게 아니라 사업시행자한테는 내 땅 사라고 매수 청구를 하는 거고, 수용 청구는, 그러니까 이거 정리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내 짜투리 땅 매수 사라, 매수 청구는 사업시행자에게 하는 거고. 응? 그래서 맨 처음에 사업 시행자한테 한다고. 내 짜투리 땅 마저 사라. 근데 사업 시행자가 싫어.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야? 토지수용위원회에다 수용하는 결정을 해달라라고 수용 청구를 하고. 그지? 응? 이거 했는데 안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응? 우리가 여기다 잔여지,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야? 매수 청구란 말하고 수용 청구로 구별해야지. 잔여지, 짜투리 땅 수용 청구는 누구한테 하는 거야? 이거는 토지수용위원회한테. 그치? 그 다음에 토지수용위원회가 거절했어. 수용 거부. 그러면 아까 뭐 한다 그랬어? 그러면 보상금
증감 소송으로 간다. 그죠? 소송에서 누구를 상대로? 토지 수용인 말고 아까 한 얘기 또 하는 거야. 사업 시행자를 피고로. 그지? 사업 시행자를 피고로 당사자 소송인 보상금 증감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그지? 이거 한 얘기지? 자, 그렇다면 2번 수용 청구니까 짜투리 땅 수용 청구는 뭐래? 사업 시행자가 토지 수용인에 아니에요. 여기 사업 시행자가 하는 게 아니고 짜투리 땅 소유자인 토지 소유자가.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는 사업 시행자한테 매수 청구를 해봤는데 안 들어준다, 거부한다. 그러면 토지 수용자가 다시 한번 토지 수용인에게 수용 청구를 하고, 그게 거부하는 재결이 나오면 이렇게 간다는 거지. 다 토지 소유자가 하는 거야. 응? 그래서 2번은 사업 시행자가 X, 잔여 수용 청구 토지 소유자가 관할 토지 수용에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어서 토지 소유자는 사업 시행자한테는 뭐 하는 거야? 매수 청구를 하고, 그지? 순서가 이게 먼저야. 이게 1순위, 그지? 1. 이거 안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 토지 수용인에 역시 다 토지 소유자가, 응? 토지 소유자가 다 하는 겁니다. 소유자는 이렇게 하고 토지 수용인회가 거부하면 사업 시행자를 피고로 피고로 해서 보상금 증액 증감 청구송을 제기하면 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2번은 엉터리. 자, 3번은 조금 어려운 판인데, 토지 수용인의 잔여지 수용 청구가 있게 되면 그 짜투리 땅에 있는 물건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는 자는 사업 시행자에게 그 권리, 그러니까 그 짜투리 땅 소유자와 그 땅 위에 있는 물건의 소유자가 다를 수가 있거든. 그럼 그 물건 소유자는 저 사업 시행자에게 나 그 물건에 관한 권리 계속 존속시켜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게 판결입니다. 응? 그래서 없게 된다. X가 됐고. 4번은 토지 소유자는, 자 여기 있지. 토지 소유자는 사업 시행자에게 짜투리 땅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응? 할 수 있는데 언제 해야 돼? 매수 청구는 순서가 어떻게 돼? 이거 하고 이게 안 되면 사업 시행자가 안 받으면 그 다음에 토지 수용위원회에다 수용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 시행자에게 매수 청구는 토지 수용위원회가 잔여지 수용 재결을 하기 전에 해야 되는 거지. 수용 재결 전에 하는 거지. 수용 재결 후면 이미 수용 재결 수용돼 버렸는데 뭐하러 이거래, 그죠? 그러니까 후에는 하는 게 아니라 수용 전에 하는 거죠. 응? X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에 92번 볼까요? 92번 보니까 손실보상 옳은고로래. 자 나왔다. 1번 어떤 거 같아요? 이제 우리 1번 배운 거다. 키워드 뭐야? 이주 대체. 이거 헌법 23조 3항이 정한 정당한 보상에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근데 헌법 23조 3항이 규정한 손실보상의 한 형태로 보아야 하므로 벌써 여기가 문제가 있잖아. 헌법 23조 3항이 정한 그 말은 바뀌었지만 그 헌법 23조 3항이 규정한 손실보상이 말하면 그 아까는 뭐 정당한 보상 그런 얘기 했잖아. 그거하고는 별도의 보상제도로 본다니까 이주대체. 거기서부터 틀렸어요. 그죠? 그 다음에 그것만 틀린 게 아니야. 또 틀렸어. 두 번째 주 보니까 우리 법률은 어떻게 했어? 입법자가 우리 국회가 법률로 사업 시행자는 이주 대책을 수립하고 실시해야 한다고 의무로 정해놨단 말이야. 그래서 두 번째 그때 법률이 사업 시행자에게 이주 대책 수립하고 실시 의무 부과, 즉 의무로 규정해놨다면 이로부터 사업 시행자는 수립한 이주 대책의 상의 택지 분양고도의 구제 권리가 이주자에게 직접 발생한다? 직접 발생한다. X. 이게 이 법률 규정으로부터 바로, 그러니까 법률 규정에서 분양권이 바로 그 이주자에게 직접 분양권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주자가
사업 시행자에게 나 이주대책 대상자로 확인 결정해달라고 신청을 하고 사업 시행자가 이주대책 대상자라고 결정을 해줘야 무슨 이주할 곳에 무슨 아파트 분양권 이런 게 그때 발생한다는 거예요. 응? 자, 그러면 두 번째 논점은 뭐야? 법률, 두 번째 줄에 법률로부터 넷째 줄 분양권이 곧바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아주 간단히 말하면 법률 규정에 의해서 이주자에게 분양권이 직접 바로 나오는 게 아니다. 그리고 머릿속에는 그럼 분양권은 언제 생겨? 이주하게 되는 자들이 뭐 분양권 그 받을 권리는 수분양권이래. 받을 숫자를 앞에서 분양받을 권리는 언제 생겨? 이 대상이 되는 자가 사업시행자가 신청해서 사업시행자부터 확인 결정을 받아야 분양받을 권리가 생긴대요. 알았죠? 이것도 나오게 되니까 자 1번 되게 중요한 판례. 응? 그 다음에 야 2번 어떻게 돼? 무슨 단어야 이제 키워드? 간접손실. 그럼 맨날 간접손실 물어보는 거 뭐 물어보겠어? 법률에 간접손실 보상하는 규정이 있지만 그런 규정 없어도 그 보상하도록 하는 규정 유추적이어서 보상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간접손실 두 번째 끝에 셋째 끝에 보상 간접손실을 보상하도록 하는 근거 법령이 없는 경우에도 보상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판례는. 응? X. 그 다음에 3번 A. 자 뭐야 이게? 자 농업손실 키워드 농업손실. 근데 두 번째 줄에 볼 거야. 공익사업 때문에 농업손실을 입은 자가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농업손실 보상 청구권 무슨 소송으로 청구해야 되냐? 결론은 정해져 있잖아. 뭐야? 공법상 권리 행정소송인 당사자로 청구해야 된다. 그럼 농업손실에 대해서 두 번째 보상받으려는 자는 응? 셋째 줄에 뭐 했어? 곧바로 민사소송으로 보상금 청구하는 거 안 된다. 물론 이게 맞는 말이야. 응? 이거는 민사소송으로 청구하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보상금을 받으려면 먼저 뭐 해야 돼? 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야 되고 그 결정 거기서 뭐 보상금 안 준다 이렇게 되면 그럼 뭐 하면 돼?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갖고 싸우는 게 아니야? 똑같아. 토지수용위원회가 보상금 못 줘 거부한 걸 취소해달라고 싸우는 게 아니라 보상금 달라고 당사소송으로 싸우는 거야.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응? 자 어쨌든 3번이 문제가 없어. 응? 그죠? 그 다음에 4번은 나왔던 거 나왔지? 두 번째 줄에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 공법상 권리 당사자 소송이라는 행정소송으로. 그지? 익숙하죠 이제? 자 그 다음에 뒤에 또 보자. 뭐 나왔어? 93번 손실보상 틀린 거. 자 1번 어떤 것 같아? 1번이 벌써 답이네. 자 여기 보면 잔여지 매수 청구 나왔지? 그거 누구한테 하는 거야? 그건 사업 시행자한테 잔여지 매수 청구. 그지? 그건 사업 시행자한테 한 거고 사업 시행자가 만약에 그러면 사업 시행자가 매수 청구를 받아들여서 그래 너 땅 마저 살게 하면 사법상 계약 맺고 사들이는 거야. 응? 근데 사업 시행자가 거절을 하면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는 뭐해? 토지수용위원회 수용 청구를 하는 거지. 그지? 자 사업 시행자에게 잔여지 매수 청구한 건 토지수용위원회 잔여지 수용 청구한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건 별개거든. 응? 근데 그거를 같은 거로 볼 수 있다? 아닙니다. 응? 그건 별개입니다. 순서가 이거 먼저 하고 이게 안 받으려면 그 다음에 이거 하는 거거든. 이건 별개예요. 그래서 그 똑같은 거로 볼 수 없다. 응? 봐야 돼. 2번. 자 2번은 뭔데? 응?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뭐 하천법에 따라서 국유로 된 뭐 제어지 않은 토지. 결국 2번 지문은 뭐라는 거야? 개인 땅이 하천구역으로 편입이 돼 버렸을 때 그 땅 주인 그 땅값 보상받을 권리 무슨 소송으로 청구해야 되냐 이거 묻는 거야. 하천 나오고 보상금 받는 거. 응? 그럼 뭐야? 공법상 권리 맞습니다. 손실보상 청구 다 공법상 권리로 내. 다 지금. 응? 2번 문제 없죠? 답은 1번 정해졌고 2번은 뭐가 키워드일까? 응? 에이 여기도 뭐야?
둘째 줄을 보니까 어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청구. 하여튼 손실보상 청구권 행사할 때 뭐 해야 돼?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 청구하는 게 아니라 먼저 토지수용위원회 신청을 해보고, 응? 그 결정을 거쳐보고 나서 그 다음에 소송하래요. 그죠? 보상금 청구 소송. 자, 아까 나온 거고. 자, 4번은 자, 4번의 첫 머리가 뭐였지? 한국토지주택공사 나왔지? 막히라. 근데 한국토지주택공사라는 단어가 그 특정 사건이니까 그런 거고, 다른 말로 일반화시키면 공익사업 시행자야. 응? 공익사업 시행자. 그리고 넷째 줄. 두 번째 줄 끝에 생활대책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 응? 그렇죠. 당신은 생활대책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생활대책이나 이주대책이나 똑같은 논리야. 그 이주대책이라고 가로쳐도 생활대책 옆에다 이주대책이라고 하고 이해는 똑같은 방식으로 했대. 엄밀하게 하면 이주대책은 이제 일반적으로 거주하는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생활대책이란 거는 장사하는 사람들. 응? 원래 공익사업 시행 지구내 원래 상가에서 막 장사하던 분들 공익사업 때문에 이제 장사 접어야 되잖아. 딴 데로 옮겨서 또 이 사람들 상가 분양받았고 또 장사 이거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야. 그거를 생활대책이라고 또 조금 바꿔 부르는 거야. 응? 근데 논리는 똑같아. 그러면 우리 아까 그거 했지. 이주대책 대상자로가 돼가지고 또는 생활대책 대상자로 인정이 돼서 딴 데로 옮겨갈 곳에 가서 뭔가 상가니 아파트니 이게 분양받을 권리는 언제 생겨? 법 규정에 의해서 바로 생기는 게 아니고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신청을 해서 자기가 대상자라는 걸 확인 결정을 받아야 비로소 그 분양권이 발생한다고. 이게 논리 똑같다니까. 그러면 내가 이제 나 대상자로 확인 결정해달라고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신청을 했어. 근데 사업 시행자가 당신은 이주대책 대상자 아닙니다. 응? 생활대책 대상자 아닙니다. 하고 거부하는 결정. 그럼 내가 왜 아냐? 하고 아니라는 결정. 이게 공권력 행사인 처분이래요. 그래서 이거 갖고 취소해라 이런 행정소송으로 싸워야 된대. 응? 자, 그러면 두 번째 끝에 말하면 공익사업 시행자가 당신은 생활대책 대상자가 아닙니다라는 결정한 거, 이거 처분. 그래서 처분이라고 써놓으세요. 우리 판례가 이거 처분으로 인정해요. 응? 공권력 행사는 처분. 그리고 이 아니라는 대상자 아니라는 결정을 받고 상대방이 또 뭐 했대? 그 밑에 응? 이의 신청을 또 했대.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어떻게 돼? 이의 신청에서 재심사 결과로도 당신은 생활대책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하고 또 거부 통보를 또 받은 거야. 그치? 재심사 결정 결과. 이렇게 나왔을 때 이거 싸우려면 무슨 소송을 해야 돼? 이거 다 처분으로 보는 거야. 공권력 행사인 처분. 응? 그러니까 이거 취소해달라고. 말하자면 거부 대상자로 된 자는 그 소송으로 싸울 자격이 있고 원고 적격이 있고, 그다음 그 싸우는 소송 방법은 항고 소송. 응? 공권력 행사 같은 항고 소송으로 싸워야 된다는 거야. 응? 따라서 결론은 처분이라고 그랬지. 결론적으로. 그 처분이니까 소송 방법까지 여기는 이거는 항고 소송으로 싸우는 거예요. 취소해달라 이런. 그래서 알아두고. 5번은 별건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느 공익사업 시행 지역 내에 체육시설업을 하던 업주가 있는데 업주가 딴 사람한테 영업시설을 넘겼다든지 또는 딴 사람한테 가게를 임대해가지고 변경되었어도 변경됐는데 그렇게 업주 바뀌었다 뭐 이렇게 걸 신고를 안 하고 했더라도 어떻게 돼? 응? 신고를 안 하고 했더라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 아니다. 응? 뜻입니다. 그래서 신고를 안 한 채 영업을 하던 중에 공익사업이 시행돼서 영업을 못하게 됐다 하더라도
그 임대인, 임대에서 영업하던 그 사람들의 영업 손실 보상해줘야 된다는 거지. 보상 대상 제외되는 거 아니다. 이거 한번 읽고 지나가세요. 예. 자, 4번 같은 거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요. 예. 자, 그다음 94번. 예. 4번 보면 손실보상 틀린 거 오라 그랬죠? 아, 이건 좀 쉽다. 1번 보상금 주는 방법. 보상금 주는 방법 무슨 방법으로 주는 게 원칙이라 그랬어? 현금. 현금 지급 원칙 맞아요? 응? 그다음에 2번. 자, 토지 소유자가 아까 계속 나왔잖아. 뭐 토지 수용인의 재결 신청 거부됐다. 그럼 토지 수용인의 재결 갖고 싸우지 말고 보상금 증액 증감 청구 소송을 제기해라. 응?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응? 2번 잘못됐지? 피고가 잘못됐잖아. 토지 수용위원회가 피고가 아니라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응? 자, 보상금 증감 소송은 사업 시행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토지 소유자를 피고로 하고, 토지 소유자가 소송하는 경우는 사업 시행자를 피고로 한다. 응? 토지 수용위는 빠진다. 이건 자주 내는 거. 2번이 잘못됐고 3번은 에이 너무 쉬운 거. 누가 보상해야 되는 의무자야? 사업 시행자. 그지? 사업 시행자 보상해야 돼. 그다음에 4번. 네. 우리 전에 했잖아. 사업 시행자하고 사업 시행자. 기니까 우리가 공익사업 사업 시행자, 토지 소유자 협의를 먼저 하는데 협의가 안 되면 사업 시행자가 지방토지위원회에 결정해달라고 신청. 여기서 결정 내렸는데 여기 승복 못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 신청 해볼 수 있지. 의무는 아니고 해볼 수 있고, 이의 신청 안 거치고 바로 소송 갈 수도 있고, 이의 신청하고 결정 받아보고 여기 승복 못하면 그 다음에 또 소송 갈 수도 있고. 이거 선택사항이야. 자, 그래서 4번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내린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응? 할 수 있다. 안 할 수도 있어요. 자, 5번은 그렇지. 이건 뭐 법 규정. 보상 금액을 정할 때는 협상을 해서 정할 때는 협상할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삼고, 응? 협의가 안 돼서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 의해서 보상금을 정할 때는 재결 당시 어떤 재산의 가격을 기준으로 삼는다. 법 규정 그대로 문제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95번. 예. 야, 변호사 시험인데 역시 길어. 응? 자, 손실보상 틀린 거 고르래. 1번 키워드 첫째 끝에 건축물의 가격 감소 손실. 그지? 잔여 건축물의 가격 감소. 응?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 아까도 배웠잖아. 곧바로 보상금 증액 청구소송 바로 하는 건 안 되고 먼저 토지수용위원회 신청해서 재결을 거친 다음에 거기서 거부하면 그 다음에 뭐야?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을 하면 되는 거라는 거죠. 1번 맞고, 그다음에 2번. 2번은 좀 길다. 근데 이제 문장이 둘이야. 그러니까 두 번째 줄 끝에 보상 항목이 되지만 하는데, 두 번째 줄에 보면 원칙적으로 이제 보상 대상이 되는 물건은, 보상 대상이 되는 재산은 하나하나의 물건을 대상으로 원칙으로 삼는단 말이야. 그래서 두 번째로 원칙적으로 개별 물건에 따라 개별 물건 하나하나가 하나의 보상 항목이라는 거야. 원칙은. 응? 그래서 예를 들면 나 옛날에 진짜 이거 보상을 받은 적이 있단 말이야. 응? 나는 집과 땅을 가진 재산 소유자가 아니라 세입자로 살다가 이제 공익사업이 시행됨으로 인해 주거이전비 보상 이거 받았던 사람이야. 응? 근데 이제 그 보상금 정할 때 보니까 뭐 마당에 심어놓은 나무 한 그루, 응? 그다음에 무슨 내가 닭 키우려고 닭장 지었던 거 이거 다 따로따로 항목이야. 이거 얼마, 이거 얼마 이런 식으로 개별 물건별로 보상 항목이 되고 금액이 정해져. 응? 자, 그런데 그거와 달리 두 번째 줄에 뭐야? 셋째 줄에 영업손실보상은 좀 다른 방식이라는 거지. 영업손실보상. 응? 영업손실보상은 어떻대? 전체적으로 단일한 시설 일체로서의 영업 자체가
보상 항목이 되는 것이고 그 안에 그 세부 영업시설이나 공사비용, 휴업기간 등은 그냥 영업손실보상금을 산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그런 걸 여기에 인테리어 비용 얼마 들어갔네, 응? 와 이런 거 다 요거는 따져가지고 전체적으로 영업손실보상금 하나로 결정한다는 얘기지, 그지? 그러니까 뭐 별거는 없는 거야. 그냥 한번 읽고 지나. 보통 우리가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재산은 하나하나의 물건별로 보상을 금액을 산정하는데 영업손실일 경우는 전체로서의 하나의 그 영업소의 이 영업손실을 전체로 하나로 단일 항목으로 계산한다, 그지? 그 속에 거기에 인테리어 비용한 거 뭐 이런 거 다 넣어서 전체로서 하나로 영업손실 보상금 얼마 이렇게 정한다는 얘기죠. 응? 따로따로 무슨 식당을 이제 공익사업 때문에 폐업을 한다 그러면 뭐 의자가 몇 개니까 얼마, 응? 이렇게 따로따로 항목을 정하지 않고 전체로 영업손실 정한다는 얘기야. 그런 거 고려해서. 이해했죠? 네, 읽고 지나가세요. 근데 3번은 뭐야? 자, 하나의 재결, 그러니까 토지 수용회가 뭐 이거 수용하고 이거 수용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의 재결에서 보상받게 되는 보상받는 자들별로 여러 가지의 토지, 물건, 권리 또는 영업손실에 대해서 판단이 이루어졌을 때 피보상자나 사업시행자가 반드시 재결, 여기 요거 두째 줄부터 셋째 요거 맞는 말인데, 자 보상을 받은 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반드시 재결 전부에 대해서 승복 못해 하고 재결 전부를 소송으로 다퉈야 된다는 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A에게 뭐 얼마 이렇게 다 항목 재산 물건별로 이제 보상 금액이 산정이 됐어. 그런데 이 세 가지는 만족 보상금. 근데 요 재산, 요 물건에 대한 보상금은 나는 요것만 불만. 그러면 전체로는 이거 전체로 하나의 보상금 얼마 이러고 이제 결정이 이루어졌단 말이야.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걸 다 싸울 필요는 없고 자기가 승복 못하는 요 보상 항목 요거만 잘못되면 요 일부만 떼서도 소송으로 싸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응? 그래서 마지막 줄에 반드시 그 보상금 재결한 그 재결 전부에 대해서 불복해야 되는 건 아니다. 그런 말은 그 중에 일부분만 난 승복 못해 하고 일부만 떼서 소송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도 최근의 판결 하나 더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자 4번이 틀렸네. 응? 자 4번 되게 중요해. 아까 여기 4번의 출발점은 뭐라 그랬어? 뭐야? 어떤 사람이 이주대책 대상자로 인정이 되고 이주할 곳에 아파트니 상가니 분양받을 권리, 수분양권이라는 거 언제 생긴다 그랬어? 응? 사업 시행자한테 신청을 해서 사업 시행자부터 확인 결정을 받아야 분양받을 권리가 그때 생긴다 그랬지? 그리고 사업 시행자한테 신청을 했단 말이야. 근데 사업 시행자가 너는 이주대책 대상자 아니야, 생활대책 대상자 아니야 하고 거부하는 결정을 했잖아. 응? 그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뭐야? 나를 왜 대상자가 아니라고 부정하는 결정을 했느냐? 이게 처분이란 말이야. 따라서 이거를 취소해달라고 한국으로 싸워야지. 그래서 싸워서 자기가 분양받을 권리자라고 인정을 먼저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지. 그걸 놔둔 채 막바로 셋째 줄처럼 뭐야? 응? 그 소송을 당사자 소송으로 자기한테 분양권이 있다는 걸 확인해달라는 행정소송 제기할 수는 없어요. 응? 자, 그러면 반대로 해야 돼. 4번. 이주대책 대상자로 인정이 안 된 이주자. 이게 출발물이지. 이자는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뭐 해야 돼? 자기를 그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하는 거 거부한 처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먼저 제기해서, 응? 그래서 뭐야? 자기가 이주대책 대상자라는 걸 먼저 인정을 받아야지. 그래서 두 번째, 제기할 필요 없이가 아니라 제기하여야 하고, 응? 하고 그렇지 않고 막바로 뭐야? 행정소송인 당사자 소송으로 자기한테 분양받을 권리가 있다는 걸 확인하는 판결을 내려달라고
막바로 아니 자기 분양권 아직 생기지도 않았는데 뭐 그치? 그러니까 그냥 뒤에 거 놔두고 위에 두 줄만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에서 배제된 이주자는 즉 거부받은 자는 사업 시행자가 거부하는 처분한 거란 말이야.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자기 왜 거부했냐고 이주대책 선정을 거부했냐고 거부 처분 취소해달라는 항고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거. 두 줄, 꼭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5번은 그냥 읽고 지나가야 돼요. 자, 우리가 사업 시행지구 밖의 영업손실 보상의 요건인, 그러니까 사업 시행지구 그냥 이거는 그냥 이제 분석 차원에서 보면 공익사업 시행지구 밖의 영업손실 보상이지. 그럼 이것도 다 간접손실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있을까? 사업 시행지구 밖의 영업손실은 이런 경우겠지. 여러분들 여기에 이 사람들이 마을이 있어. 다 모여 살아. 그리고 여기에 예를 들어 슈퍼 주인이 있어. 응? 그런데 마을 사람 다 슈퍼 이용해. 근데 여기가 공익사업 시행지구 딱 지정. 이 사람들 다 집값 다음에 수행하고 다 이주. 이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고객이 다 이주가 가버리죠. 그럼 이 사람도 공익사업 시행지역 밖에 위치해 있으나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법규적으로 고객의 3분의 2 이상이 떠나버리면 이거 영업피해에 대해서 보상하도록 돼 있어요. 응? 자, 그럴 때 이 사람 보상하도록 돼 있는 거와 관련된 법규적인 요건 이거는 두 번째 끝에 공익사업이 시행되거나 또는 시행 당시 발생한 사유로 휴업이 불가능한 경우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공익사업이 시행되고 난 결과로 인해 공익사업 시행 결과로 인해 공익사업 시행으로 설치된 시설의 형태, 구조, 사용 등에 의해서 영업을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포함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직접적인 사업 시행으로 인해 영업 피해 생기는 것뿐만 아니라 사업 시행의 결과로 인해 여기 들어선 시설 등으로 인해 영업을 못하게 되는 피해를 입는 것도 영업 피해로서 보상에 포함된다는 거.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세요. 자, 96번 거의 다 왔나? 네. 자, 요거 마저 하고 오십시다. 96번 손실보상. 틀린 거 1번. 1번을 보면 여기 중요하다. 첫째 줄 끝에 재결에 대해서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됐대. 이게 중요해. 문장에서. 토지 수용인의 재결이 있는데 결정이 있는데 이거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됐대. 불가쟁력 생겼단 말이야. 그러면 그 내용 확정돼 있는 거지. 토지 수용인의 재결은 공권력 행사에 의한 결정이죠. 설령 위법이 있어도 토지 수용인의 재결이 경미한 취소 사유인 위법이 있더라도 이제 더 이상 못 다투잖아요. 사업 시행자든 토지 소유자든 토지 수용인의 재결이 있다면 재결이 위법한 재결이었다면 취소해달라고 항고송 90일 안에 제기하면 되는데 90일이 지나도 안 다퉜어요. 그럼 재결의 내용은 확정이 된 거야. 확정된 상태에서 그러면 여기서 그 첫째 그때 재결에 대해서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됐다. 자, 이거로 재결의 내용이 확정돼 있는 거야. 응? 그렇다면 그게 무효가 아니나 그다음에 이제 무효라면 뭐 공정력이 없으니까 누구든지 효력을 부정해도 되지만 무효가 아니나 취소 사유인 위법이 있다라도 이제 그거 함부로 부정 못하죠. 사업 시행자나 토지 소유자는 재결의 내용을 지네 마음대로 효력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전제 논리야. 따라서 이제 사업 시행자가 반발하는 거예요. 사업 시행자가 뭐 어떻게 했는데 하여튼 보상금 줬나 봐. 땅 토지 소유자한테. 응? 재결에 따라서 재결에서 결정한 보상금까지 다 줬나 봐. 토지 소유자에게. 그래 놓고 뒤늦게 뭐야? 이 재결이 잘못된 것이었다. 라고 주장하면서 땅 주인한테 너 보상금 받은 거 다시 내놔. 반환 요구하는 거. 이거 안 된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셋째 줄을 보니까 일단 재결이 확정났지. 불가쟁력. 응? 확정난 이상 여기서 두 번째는 주제에 있는 게 기업자라는 거야. 옛날 명칭이 기업자야. 이게 예전 판결이라 그래. 지금은 기업자가 사업 시행자라고 부르는 거야.
사업 시행자 측에서는 그 재결이 처음부터 무효였든지 아니면 권한가진 기간에 취소되지 않는 한은 그 재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는 거죠. 그렇다면 사업 시행자는 이미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야, 너 그 반환해, 보상금 반환해 하고 부당이득이 성립되지가 않는 거죠. 부당이득은 아무런 법적 원인 없이 얻은 이득이어야 되는데 이거는 일단 위법이 좀 있더라도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재결에 의해서 지급된 거니까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 아니에요. 이거 반환 청구를 못하게 된다는 거지. 자, 1번 알아둬야 돼요. 2번은 어떻게 돼? 나왔던 거 또 나왔지? 응? 나왔잖아. 자, 이주자. 사업 시행자한테 이주대책 대상자로 확인 결정 못 받았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사업 시행자가 이주대책 대상자 거부한 처분 취소해달라고 싸워야지. 그거 그렇게 안 하고 자기 이주대책 대상자로서 분양권 이미 자기한테 있다라는 걸 확인해달라고 당사성 제기하지 못한다 그랬잖아. 조금 아까 왼쪽에 나왔잖아. 응? 그래서 5. 야, 나왔던 거 또 나오고 하네요. 다 최근 판례들 이런 거 시험마다 내네. 3번 핵심은 두 번째 끝에 반드시 재결 전부에 대해서만 불복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일부만도 불복할 수 있다 그러지? 아, 나 최근 추세 내는 판례 거의 다 겹칩니다. 응? 그 다음에 4번은 자, 두 번째 끝에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구체적으로 분양받을 권리 언제 생긴다 그랬어요? 응? 아니 사업 시행자가 이주대책 대책 수립만 해놓으면 그거에 따라 발생하는 게 아니지. 신청해야 돼. 이주할 자가 사업 시행자가 신청해서 나 이주대책 대상자 맞죠? 하고 확인 결정을 받아야 수분양권이 생기는 거야. 따라서 X 4번. 응? 사업 시행자가 이주대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그 이주할 자들에게 통지 내지 공고했다 그래서 바로 분양받을 권리가 생기는 게 아니고 해당자들이 사업 시행자에 신청해서 확인 결정을 받아야만 그때 비로소 분양받을 권리가 생긴대. 그래서 4번 X. 네. 그다음에 5번은 뭐야? 이제 보상을 하면서 보상금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되면 보상금에 관한 합의가 성립되면 그 합의 내용이 일단 당사자 간의 합의는 이게 이제 보상금에 관해서 서로 싸운 게 아니잖아. 토지 수용인회가 공권력 행사로 결정한 것도 아니고 당사자 간의 합의는 사법상 계약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 이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 이렇게 해서 사업 시행자, 토지 소유자 먼저 뭐 한 거야? 공익사업하는데 당신 땅 필요합니다. 이거 파시오. 그랬더니 가격 이렇게 해서 맞아서 한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 100만 원 이 땅값 보상해주고 땅을 샀어. 사업 시행자. 근데 토지 소유자가 나중에 나 너무 적게 받았네. 뒤늦게 후에 여기 법률에 보면 법률이 정한 기준에 따르면 내가 한 200은 받아야 되는데 내가 바보같이 100밖에 안 받은 거야. 뒤늦게 후에 나 법이 정한 기준보다도 훨씬 적게 받았다. 이게 더 달라. 이게 싸울 수 있느냐? 안 된대.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합의인 이상 법이 정한 기준보다 적게 받았다 하더라도 그건 지가 스스로 강요가 있는 게 아니야. 스스로 합의한 이상 그대로 효력이 있는 거래. 그래서 그 계약이 취소되지 않는 한 더 달라고 청구하는 거 안 된대요. 응? 그래서 문장 읽어보자. 네. 자, 첫째 끝에 보상금에 관한 당사자 합의가 성립됐다 그러지? 그렇다면 두 번째 때 법이 정하는 보상 기준보다도 적게 받기로 합의가 한 거야. 땅 주인이 바보같이. 응? 그랬더라도 두 번째 셋째 줄. 그 애초에 맺은 그 합의는 계약을 맺은 거란 말이야. 자유로운 합의. 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안 생기는 한 그 합의가 그대로 효력이 유지되는 거고 라는 얘기죠. 그래서 추가로 그 합의한 금액보다 법이 정한 그 기준에 따른 그 보상 금액이 더 많은데 그 차액 더 달라. 이거 안 된다는 거야. 응?
자, 그다음에 97번. 틀린 거. 자, 1번 키워드. 1번은 뭘 말하는 걸까요? 사업 인정 처분이 무효면 그거 뒤따라 행해진 후속 조치 당연히 무효다. 응? 이거 원래 하자 승계 얘기예요. 하자 승계. 응? 근데 하자 승계 논인데 선행행위가 무효면 뒤행이 무조건 무효가 되잖아. 이거는 뭐 승계 되냐 안 되냐 얘기거리가 안 되는 거지. 자, 사업 인정 처분이 사업 인정이 무효라면 무효인 사업 인정 이거 공익사업 시행 인정 안 된 거예요. 토지 수용권도 안 주어진 거지. 그 수용한 거 역시 무효가 돼요. 그러니까 쉬운 거야. 선행위가 무효면 무조건 그에 따른 후속 조치고. 예를 들어 우리가 세금 부과 조치가 무효면 상대방한테 세금 낼 의무 없죠? 애초부터. 세금 안 낸다고 막 재산 압류한 거 역시 당연히 무효. 이런 논리와 똑같은 거야. 응? 1번 5, 2번. 이의 신청 나왔지? 토지 수용, 지방 토지 수용에 재결에 승복 못한다고 이의 신청하는 거 필수야 선택이야? 선택이잖아. 임의적 절차잖아. 바로 소송 갈 수도 있어. 응? 그래서 이의 신청은 필수가 아닙니다. 임의적이지. 응? X 답이 나왔고, 그죠? 근데 3번은 법규정. 우리 나왔지? 토지 수용인의 수용 재결에 승복 못해 하고 이의 신청을 하든지 행정소송 제기한다 그래도 이미 결정된 거 사업 정지시키지 않습니다. 이것도 나왔었지 지난번에. 나왔었고 정지시키지 않는다. 4번의 키워드 보상금만 다투는 소송이야. 보상금만 다투는 소송은 무슨 소송한다? 사업 시행자를 피고로 증액 청구 소송. 그죠? 당사소송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그러니까 키워드는 4번의 키워드는 보상금 다투는 소송. 보상금에 토지 소유자가 소송하면 사업 시행자 피고. 근데 이거 틀리게 만들면 사업 시행자 자리에 토지 수용인이 집어넣잖아. 그지? 네, 그거 조심. 그다음에 6번 보상금 증감 청구소송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이의 신청을 만약에 이의 신청을 거치면 이의 신청하는 게 우리가 이제 순서상 이렇게 되지. 사업 시행자, 토지 소유자 다 합쳐서 90일이 나와야 되거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협의가 안 돼가지고 사업 시행자가 신청해서 지방 토지 수용위원회에서 여기서 이제 수용 재결. 그래서 이제 보상금 얼마에 수용하는 걸로 결정. 근데 이거에 승복 못하면 수용 재결에 승복 못하면 사업 시행자 토지 소유자는 곧바로 행정소송할 수 있어요. 근데 이때는 바로 소송할 때는 수용 재결이 있다는 걸 통지받은 날부터 수용 재결이 있으면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근데 이의 신청을 택하면 어떻게 돼? 이의 신청은 30일 이내. 그럼 이의 신청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어떻게 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다시 이의 신청 받아서 결정을 하지. 이의 재결이라 그래. 이의 신청 받아서 결정하는데 이의 재결. 이의 재결서 받은 날로부터 합쳐서 90일이 되면 며칠? 60일. 응? 요거 30, 요거 60. 응? 바로 하면 90일 안에 송. 이의 신청을 거쳐서 하면 이의 신청 30일 안에 하고 이의 신청에서 결정 나온 거 안 나온 날부터 60일 안에 소송. 모두 90일이 돼야 돼. 응? 자, 그렇다면 행정소송법에 이제 90일이니까 거기다 맞춰놓은 거야. 그래서 6번 이의 신청을 거쳤다면 이의 신청은 30일 이내에 하는 거잖아. 그랬다면 이의 신청에 대한 재결서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응? 맞습니다. 숫자도 냈네. 그 다음 98번 틀린 거. 키워드 개발이익. 근데 개발이익이 뭐 때문에 생겼는지까지 같이 봐야지. 해당 공익사업 때문에 가격 오른 거. 그지? 이거는 보상금에서 뺀다 포함시킨다. 뺀다. 응? 자기 노력과 상관없이 공익사업 때문에 가격 오른 거. 공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포함된다. X. 1번 답이죠. 이거 쉽지? 2번. 2번은 뭐냐면 첫째 그때 개별 공시지가 정부가 매긴 개별 공시지가가 아니라 표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금 산정하는 거 헌법 위반 아니라는 겁니다. 응? 뭐 그냥 읽고 지나고요. 3번 익숙하죠? 국가나 지자체만 아니라 민간 기업도
공익사업 시행자로 지정돼서 사유재산 수용할 수 있는 수용 주체가 될 수 있죠. 4번. 자, 거기 공유수면 매립사업이라는 공익사업이 시행돼서 위탁 판매 수수료 수입을 상실한 수산업협동조합 이거 있지? 이게 바로 요거 공유수면 매립사업 수산업협동조합까지 이거 간접손실이야. 응? 간접손실 여기 간단히 설명. 이게 이제 이론 우리가 공부할 때 하는데 여기가 원래 이렇게 돼 있었어요. 여기가 바다야, 바다. 여기 어촌 마을이 있고, 응? 그래갖고 이 어촌 주민들이 여기 이 마을 앞바다에 이 양식해요, 양식. 예를 들어 뭐 굴 양식 이런 거 해. 그런데 어떻게 돼?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냐면 여기 수산업 협동조합이 있어. 그래갖고 이 마을 주민 어촌계 어촌계 마을 주민들하고 수협하고 계약이 맺어져 있어. 그래서 이 마을 주민들이 이 마을 앞바다에 여기 굴 양식한 거 양식해서 이 수협이 다 전국에 알아서 판매해 준대. 계약을 맺은 거야. 알아서 팔아준대. 대신에 그러니까 어민들은 열심히 잘만 키우면 되고 판매하는 거 걱정할 필요가 없지. 수산업협동조합이 알아서 판매해 주기라고 수산업협동조합은 그 뭐 판매에 대해서 뭐 금액의 몇 프로씩 수수료를 이제 떼주기로 한 거지. 이렇게 계약을 맺었어. 장기간 한 50년간 그 계약을 맺었다고 치자. 응? 그랬는데 여기가 뭐가 된 거야? 여기 공익사업, 여기 바다 메꾸는 사업이 된 거야. 공유수면 매립사업. 그러니까 이게 어민들은 이제 굴양식 못하게 되는 피해를 입으니까 어민들은 보상이 나와. 그지? 직접적인 피해. 그런데 이 수산업협동조합은 이제 어민들하고 이 계약에 따라 그 어민들이 그 피해를 수산업협동조합에 피해를 물어줄 이유는 없어요. 어민들이 뭐 자기가 잘못해서 계약을 못 지키게 된 건 아니잖아. 응? 결국은 수산업협동조합은 이 장기간 판매 대신해주고 수수료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을 얻지 못하게 된 거야. 응? 뭐 때문에? 공유수면 매립이라는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것 때문에. 근데 이게 공유수면 매립사업은 여기서 여기까지야. 응? 그럼 이거 뭐야? 수산업협동조합은 매립사업 시행지역 밖에 위치해 있는데 매립사업으로 인해서 간접적으로 손실을 보는 거죠. 응? 이게 바로 간접손실. 그러면 간접손실이라고 이해하고 간접손실도 법률의 규정이 보상하라는 규정이 있어요. 우리나라 있는데 있는 경우뿐 아니라 없더라도 관련 규정 유추해서 적용해서 보상해줘야 된다는 판결이지. 따라 둘째 줄 보상 규정 없어도 관련 규정 유추해서 보상해줘야 된다. 응? 이해됐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다 와갑니다. 자 99번 손실보상 불복 절차 1번. 여기 다 나왔다. 자 첫째 끝에 토지 수용의 수용 재결에 불복할 때, 응? 그러면 막바로 소송을 제기하려면 재결서 받은 날부터 90일. 응?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고 중앙토지공에 이의 신청을 할 때는 이의 신청 어떻게 돼? 30일 안에 하고 결정서 받은 날로부터 60일 안에 소송 제기. 여기 다시 한번 숫자 나왔다, 그지? 1번으로. 그다음에 2번. 사업 인정이라는 이거는 토지를 수용하고 뭐 이럴 수 있는 그 공익사업 시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주는 행위야. 사업 인정, 수용권을 설정해주는 행정처분이다. 이 정도. 응? 뒤에 거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응? 그 다음에 자 3번이 좀 긴데 저 셋째 줄 중간에 딱 자릅니다. 응? 잘라서 자 토지 수용, 지방 토지 수용회가 수용 재결한 거에 승복을 못한다고 취소를 제기할 때는 자 이의 신청을 거친 경우. 자 이거 첫째 줄이 중요합니다. 응? 항상 물어보는 건 이거야. 이의 신청을 거친. 자 여기 봐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날짜는 빼고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 자 여기서 자 사업 시행자, 토지 소유자인데 토지 소유자를 기준으로 보자. 토지 소유자가 자기 땅 얼마 보상금 주고 소유권 박탈한다 하는 이 지방 토지 수용의 수용 재결한 게 승복 못해. 그래가지고 내 땅 뺏어가는 거에 대해서 이거 취소해달라고 소송한다고 치자. 막바로 소송하려면 누구를 피고라고? 이거 곧바로
곧바로 소송한다. 곧바로 소송 제기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소송의 대상이 뭐야? 응? 소송의 대상은 수용 재결. 수용 재결 누가 했어?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그지? 그러니까 토지 수용 재결을 대상으로 해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소송하면 돼요. 곧바로 소송할 때는 이건 보상금 다투는 게 아니고 내 땅을 뺏어가는 결정 자체를 항고소송으로 다투는 거. 근데 이거 안 하고 선택해서 이쪽으로 선택해서 이의 신청. 그지? 이의 신청. 그다음에 이의 신청을 했는데 토지 소유자 너 땅을 이렇게 얼마의 보상금 중으로 이렇게 강제로 수용하는 거 문제 없다. 여기서 문제 없다는 결정이 또 나왔어. 승복 못해. 그래갖고 이번에 소송가. 이렇게 소송가. 그럴 때는 어떻게 돼? 이렇게 이의 신청을 거쳐서 취소해달라 이렇게 소송할 때는 소송 대상 뭐라고? 소송 대상은 자 여기 대해서 우리나라 무슨 원칙을 택해? 법에서 특별하게 규정이 있지 않는 한 원래의 처분, 원처분을 소송 대상으로 하네. 여기서 보면 이 수용 재결이 원처분이야. 이 원처분에 승복 못하겠다고 상급기관에 다시 신청해서 결정받는 이게 행정심판 청구에서의 재결이야. 그러면 우리나라는 원처분에 해당하는 수용 재결을 소송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 게 원칙. 응? 그러면 수용 재결이니까 피고도 수용 재결의 소송 대상이니까 피고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지. 그죠? 피고로. 다만 원칙이 이거고 예외적으로 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내린 이 재결 이게 행정심판의 재결 같은 거니까 재결 그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재결을 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 있으니까 응? 그럼 여기는 원칙에다 초점을 둬. 응? 앞부분에 자 수용 재결의 불복 응? 첫째 끝에 이의 신청을 거쳐 이 전제 조건 수용 재결의 불복 이의 신청을 거쳤어 물어보는 거 맨날 뭐 물어본다 핵심 소송 대상 수용 재결이냐 이의 재결이냐 응? 맞아? 셋째 줄 소송 대상 써있지 수용 재결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해야 되고 응? 그렇죠? 요게 핵심이에요. 이의 신청을 거쳐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소송 대상은 원칙이 뭐라고? 수용 재결. 수용 재결이 그 밑에다 원처분이야 이게 원처분. 응? 원처분에 해당하는 수용 재결을 했어요. 여기까지만 핵심으로 하면 돼. 그 다음은 뭐야? 단 예외가 있을 수 있다. 뭐야? 이 중앙토지수용에서 이의 신청을 받아 결정한 이의 재결 그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있을 때 한해서는 그때는 예외적으로 이의 재결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응? 근데 뒷얘기는 그냥 따라오는 거고 뒷얘기를 잘 안 내. 원래 앞에를 잘 낸단 말이야. 수용 재결의 불복 이의 신청을 거쳤다. 그래도 이의 재결을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내린 이의 재결을 소송 대상으로 삼는 게 아니라 셋째 줄 응? 수용 재결을 소송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 원처분에 해당하는 여기까지만 중심을 하세요. 문제 없고 그 다음에 자 4번 틀렸네요. 자 그러니까 원래 순서가 이렇게 되잖아. 여기 봐봐. 맨 처음에 뭐부터 반드시 먼저 하게 돼 있어. 절차상. 사업 시행자하고 4번 지문 관련해서 사업 시행자하고 토지 소유자하고 먼저 뭐부터 해? 쉽게 말하면 협의라고 법에서는 표현돼. 협상부터 먼저 하는 거잖아. 나 공익사업 하는데 네 땅 필요하다. 네 땅 좀 팔래? 뭐 이래가지고 협상부터 먼저 하는 거야. 자유 당사자의 대등한 입장에서 사고 팔자. 응? 강제가 아니라. 근데 이게 안 될 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야? 이제 강제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사업 시행자가 토지 수용인을 신청하면 토지 수용인가 강제로 이제 얼마 보상을 한 거로 뺏어도 된다. 이렇게 강제로 뺏는 거잖아. 그래서 첫째 줄에 토지 소유자하고 사업 시행자 간에 자유로운 대등한 쪽에서 성실하게 이제 협상을 했단 말이야. 그지? 네. 그리고 협상이 안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강제로 토지 수용인가 이제 수용 재결이 들어가. 그러면 여기 보면 성실하게 협상 두 번째 줄에 보면 어떻게 돼? 둘째 줄에 아마 처음에
협상이 안 됐나 봐. 토지 소유자하고 사업 시행자하고. 그래서 사업 시행자가 토지 수용인의 신청. 이 토지 수용인가 이제 강제로 결정했단 말이야. 결정을 했는데 뒤늦게 어떻게 돼? 사업 시행자하고 토지 소유자가 뒤늦게 만나서 야, 우리 이렇게 합의하자.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그게 또 존중된대요. 응? 두 번째 줄에 토지 수용인회가 이제 재결을 하고 난 후에도 재결이 있고 난 후에도 토지 소유자하고 사업 시행자가 다시 협상을 벌여서 뭐 토지를 어떻게 할 건지 보상금을 또 뭐 더 주도록 할 건지 이런 거 다시 협상해서 정할 수도 있대. 그러니까 당사자의 의사라 우선시킨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줄 임의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는 게 판례야. 응? 이거 중요하게 보세요. 응? 그러니까 순서상 지네들끼리 맨 처음에 협상이 안 됐으니까 토지 수용인의 신청이 들어가서 결정이 나왔는데 그 뒤에 다시 마음이 변해서 지네들끼리 자유롭게 협상을 해서 이 재결 토지 수용인에서 내린 결정과 다른 내용으로 지네들이 또 합의를 다시 할 수도 있대. 응? 결정을. 그러니까 당사자 간의 그 합의를 존중하는 차원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문제 나왔습니다. 이게 가장 최근 문제. 국가직 문제인데 2021년 국가직은 100번, 101번이니까 손실보상을 두 문제나 냈어. 20문제 중에 좀 특이한 출제네. 자, 100번 옳은 거. 1번 틀렸다는 거 알죠? 민간 기업도 수용 주체로 인정될 수 있는데, 그지? 국가나 지방자치자 등 공적기관으로 한정돼야 될 필요는 없다는 거 아니야? 1번 X, 2번은 첫째 줄 딱 나왔네. 개발이익인데 공익사업 때문에 생긴 개발이익. 이거 뭐야? 보상해야 될 재산가치에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보상해야 되는 손실에 해당한다니까 X죠? 3번. 자, 여기 뭐 공유수면 매립, 간척사업 시행. 근데 여기 공유수면 매립 사업 합니다 하고 고시 공고가 된 것만으로 바로 사업이 시행되고 피해가 생기는 거 아니잖아. 두 번째 줄에 실제로 사업, 이거 팍 줄인 거야, 그지? 중간에 거 다 생략. 실제로 사업이 착수돼서 현실적으로 실적으로 피해가 생겨야 비로소 그때부터 보상 청구권이 생긴다. 응? 3번이 정답. 그 다음에 4번의 키워드는 보상은요. 예를 들면 A, 자, 보상해야 될 물건, 재산 여러 개 있어. 물건별로 보상하는 게 아니라 소유자, 개인별로 보상하는 거야. 응? 자, 키워드 두 번째 줄에 관계인, 개인별로 하는 게 아니라 물건별로 하는 건가? 반대로 돼 있어. 물건별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물건의 소유자가, 아니, 여러 개의 물건의 소유자가 동일한 사람이면 그 동일한 사람한테 이제 보상을 해주는 거지. 물건 하나, 그러니까 이 반대로 써놔야 돼. 그래서는 그 개인별로 하는 것이지, 응? 끝에 가서 물건별로 하는 게 아니다. 응? 반대로. 자, 이렇게 쉬운 거. 자, 그 다음에 101번. 틀린 거. 자, 1번 같은 거 새로 왔죠. 첫째 줄 하천수 사용권. 이게 제목이야. 하천에 흘러가는 물 사용할 권리. 어떤 사람이 애초부터 뭐 하천에 흘러가고 있는 물 사용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부여받은 사람이다. 근데 공익사업 때문에 이제 하천에 물을 사용할 권리를 상실하게 됐다. 그거 물 사용에 관한 권리인데 피해 본다고 보상해줄 재산권으로 인정합니다. 응? 하천수 사용권, 손실보상 대상의 법이 손실보상할 대상으로 규정하는 물 사용권에 포함되는 거라는 거 1번 꼭 알아두세요. 이제껏 시험 중에 처음 나온 거야. 비교적 최근 판례인데다가 꼭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자, 2번은 첫째 줄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장 나오지? 지방자치단체 장도 근데 국가로부터 뭘 부여받았어? 국가가 지정한 문화재를 그 관리한 자로 지정이 된. 응?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국가의 문화재를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된대? 문화재 주변에 개인 땅 수용할 수도 있다는 거야.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 그치? 그래서 자,
국가가 지정한 문화재 관리자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 장은 셋째 줄 그 문화재 지정 문화재나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개인 땅 수용할 수 있다. 5. 응? 네, 3번. 3번은 예. 첫째 줄. 이제 법이 정한 보상 대상이 되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 응? 네, 소유권 등에는 그 물건의 수거나 철거권 등 실질적 처분권을 가진 자도 포함된다. 응? 그러니까 보상 대상이 되는 물건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 응? 보상 대상인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라는 거에는 그 물건을 수거하거나 철거권을 가진 자도 보상 받을 자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응? 실제 그 물건의 소유권 이런 것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물건을 수거하거나 철거권이 있는 자에게도 그 물건에 대한 관계인으로서 보상할 자다. 5. 그 다음에 4번. A. 다른 거 잘 모르는데 너무 쉬우게 나와버렸지? 딱 보면 보상금 증감 또는 보상금 증액 청구하면 뭐야? 옛날 물어보는 게 피고 토지 수용인에 들어가면 안 되지? 사업 시행자가 들어가야죠. 네. 처분청인 토지 수용인은 X 사업 시행자 들어갑니다. 자, 이거 하는데 있습니다. 자, 시행균 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행정법의 마지막 주제 행정심판 소송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